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펀드별 목적 분야를 이해해서 펀드의 겉껍질이 아닌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정의를 전달해 드리는 영상입니다. 2부에서는 펀드를 유치하는 전략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택과 집중한다고 해서 꼭 펀드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면에서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투자 유치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번 3부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인터넷 쳐보시면 다 나와요. 하지만 경험이 없다면 이해할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더 오랜 시간 머리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투자 유치 전략으로 자신에게 더 적절하다고 예상되는 펀드 범위를 좁혔다면 이제는 그것을 살짝 해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일한 성격의 자펀드라면 운용사별로 그 규약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모태 펀드가 출자자이죠. 그 출자자 중에 지자체가 함께 있다면 그 펀드는 지역 기업을 조금 더 우세하게 체크해 줄 겁니다. 이렇듯 펀드의 이름만 보는 게 아니라 운용사도 보고 출자자가 누군지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모태 펀드별 주 목적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양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펀드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 만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 중에 한 가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여성기업 펀드 아래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여성이 최대 주주인 기업, 여성이 당해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투자 시점 6개월 전부터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체 임직원 중 여성 비율이 35% 이상, 고용노동부 인증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 여성가족부 주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증 가족 친화 인증 우수 기업, 이런 것들은 인증을 미리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급 기술 인력 창업 펀드 아래 중 한 가지만 해당이 되면 됩니다. 근데 그 한 가지가 ABC, AB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대표이사 또는 최대 주주 또는 등기 임원의 50% 이상이 다음의 하나를 충족, 학위 소지자는 수료자를 포함, 한마디로 수료자와 취득을 동일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A.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 등기 임원 중 50%가 넘으면 되는 거예요. B.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의 7년 이상 경력을 보유. 첫 번째, 기업의 생산, R&D 등의 분야. 두 번째,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국내외 민간 연구소 등 R&D 인력. 그리고 C입니다. 변리사,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약사 및 한약사 등 기술적으로 학위가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거죠. 왜? 고급 인력 기술 창업 펀드니까. 임직원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원의 20% 이상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 이공계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변리사,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약사 및 한약사 등. 비슷하죠. 1번 또는 2번. 1번은 대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2번은 2가지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고급 기술 인력 창업 펀드에 해당이 되겠죠. 디지털 컨텐츠 펀드. 창업 초기 디지털 컨텐츠 기업 및 초기 디지털 컨텐츠 프로젝트에 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업 초기 일반 펀드이고요. 두 번째 디지털 콘텐츠 펀드, 이것은 VR, AR 전용입니다. 가상 증강현실 관련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 단 가상 증강현실 게임 이외 게임 투자는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 증강현실 관련 매출이 투자 기간 내에 발생한 기업도 주목적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특허기술 사업화 펀드.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IP 서비스 기업 또는 IP 프로젝트에 투자하되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의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등록 특허에 대한 IP 가치 평가를 받아야 함. 단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또는 해외 출원 특허 보유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VC 펀드는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되 건당 5억 원 이내 투자. 4차 산업혁명 펀드. 아래 1, 2 중 하나를 충족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영위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1. 투자 금액의 50% 이상을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연구개발비, 양산설비, 구축비, 인건비 등에 사용하는 기업. 4차 산업혁명 분야 관련 매출이 총 매출의 50% 이상인 기업. 재기지원 펀드. 아래 1, 2, 3 중 최소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폐업 사업주 또는 폐업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주요 주주였던 자가 재창업한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주요 주주 또는 CTO, 최고기술 경영자로 재직했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재창업 관련 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대표이사가 기업 경영을 위해 연대보증 또는 직접 본인 명의로 융자를 받은 후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이 일정 기준 이상 연체되고 돈을 못 갚았다는 뜻이죠. 연대보증 해소 또는 융자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중소기업, 한마디로 융자, 대출을 신청했는데 돈을 못 갚은 중소기업이에요. 단 투자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연대보증 또는 융자 실적이 있어야 함. 6개월 이전에, 최근이면 안 됩니다. 6개월 이전에 융자를 받아서 못 갚은 중소기업에는 재기지원 펀드가 합당하겠죠. 대학 창업 펀드. 아래 1, 2 중 하나를 충족. 대부분 한 가지 충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초 투자 당시 대학생 및 대학원생 또는 대학교 교직원이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투자 시점 6개월 전부터 등기되어 있고 해당 임원이 50% 초과 지분 보유한 설립 후 7년 이내 기업. 대부분 펀드는 7년이 넘어가면 초기라고 보지 않아요. 7년 넘어가면 더 이상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혁신성장 펀드. 성장 단계의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되 모태펀드가 기존의 중점 지원 분야에 해당하는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출자했던 분야 또는 정부 대책 자료 등 정책 목적성이 명확한 분야를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제시. 이 예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외 자본을 30% 이상 유치하여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두 번째, 지자체가 출자하고 지방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지자체가 출자했으니 당연히 지방기업에 투자하겠죠. 세 번째, 비상장 국내 중소벤처기업 신주, 보통주 투자하는 펀드. 네 번째, 일자리 창출 계획, 목표를 제한하고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점 지원 분야예요, 여기가. 창업 초기 펀드, 업력 3년 이내 또는 설립 후 7년 이내, 7년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죠.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을 넘지 않는 중소기업의 창업 초기 펀드가 적합하다는 겁니다. 많이 있네요. 클라우드 펀드. 아래 1, 2, 3 중 하나의 방식으로 투자. 단 1번 방식으로 30% 이상 반드시 투자라고 되어 있어요. 1번은 크라우드 펀딩 단계에 참여하는 투자. 2번 크라우드 펀딩 성공 기업의 추가 성장 자금 투자. 3번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여 개인 투자자 보유 주식을 인수. 이러한 기업의 크라우드 펀딩이 적합하다는 거죠.
KSM 크라우드 시딩.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딩 투자. A. 문화 콘텐츠 프로젝트에 투자. B. KSM 등록 기업에 투자. KSM이 뭘까요? 두 번째입니다. KSM에 등록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성공 기업의 후속 투자. 이 KSM이라는 것은 한국 예탁결제원에서 만든 주식거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KSM 한마디로 S 스타트업, M 마켓, 스타트업 마켓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KSM에 등록이 되고 이것이 코넥스, 코스닥 이렇게 사다리, 성장 사다리처럼 이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기술가치평가, 기술금융펀드.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투자용 TCB 기술 등급, 상위 5등급 T5 이상인 기업 또는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기업에 투자. 기술가치평가. 한마디로 기술과 금융을 함께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T5라면은 T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T3, 4면 꽤 괜찮은 기업입니다. T5도 나쁘진 않아요. 신산업 육성 펀드. 아래 1, 2 모두 충족. 1번 신산업 분야를 영위하거나 계획, 사업이 신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에 투자. A. 제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 발표 11대 신산업. B. 신성장정책금융센터 선정 신성장 공동기준 해당 산업 및 품목. 이게 A, B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를 알려드릴게요. 초기 기업 A, B가 있습니다.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어디나 포함되는 거죠. 투자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 단 직전 3년 내 매출액 10억 원 이상 초과한 적이 없을 것. 그러니까 매출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은 펀드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펀드가 좋아져서 성장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3편에서는 펀드별 운용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출자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펀드의 규약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내용이 쉬웠을 수도 있고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저도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이 프린트를 계속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들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VC 투자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으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의 전략을 미리 알고 있다면 백전백승. 안녕히 계세요.